한국인이 일본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꿀팁 22가지 목차. 첫 번째, 일본 여행 시 온천 이용 주의사항. 두 번째, 일본 여행 시 남녀 홈탕 온천 이용 주의사항. 세 번째, 일본 여행 시 호텔 예약 주의사항. 네 번째, 일본 여행 시 신용카드 이용 주의사항. 다섯 번째, 일본 여행 시 에어비앤비 숙박 예약 주의사항. 여섯 번째, 일본 여행 시 료칸 이용 주의사항. 일곱 번째, 일본 여행 시 도보 여행 주의사항. 여덟 번째, 일본 여행 시 금연구역, 흡연 금지. 아홉 번째, 일본 여행 시 소란 금지. 열 번째, 일본 여행 시 팁 금지. 11번째, 일본 여행 시 버스 이용 주의사항. 12번째, 일본 여행 시 택시 이용 주의사항. 13번째, 일본 여행 시 식당 이용 주의사항. 14번째, 일본 여행 시 신사투어 주의사항. 15번째, 일본 여행 시 전기 제품 주의사항. 16번째, 일본 여행 시 쇼핑 시 주의사항. 17번째, 일본 여행 시 지하철 이용 주의사항. 18번째, 일본 여행 시 사진 촬영 주의사항. 19번째, 일본 여행 시 주의사항 기타. 20번째, 일본 여행 시 유의해야 할 지역. 21번째, 일본 여행 시 호객 행위 주의사항. 22번째, 일본 여행 시 공항 이용 주의사항. 해외 어느 나라를 가든지 문화 차이로 인해 당황한 경험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그만큼 다른 점도 많습니다. 오늘은 일본을 여행하면서 직접 겪었던 순간, 모르면 당황하는 일본 문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또 그 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어느 나라든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기본적인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가셔야 여행 신앙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여행 시 주의해야 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일본 여행 시 온천 이용 주의사항입니다. 온천 여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일본일 것입니다. 일본은 나라 전체가 온천 여행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온천과 가이세키어리를 즐길 수 있는 료칸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일본 여행을 선택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온천 문화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온천은 지역이나 형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도 매력입니다. 계곡온천, 해중온천, 유황온천, 미네랄온천, 테마온천 등 일본에서 온천을 이야기할 때 붙는 수식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가이세키어리와 함께 온천을 즐기는 료칸 체험을 선택한 경우 료칸에 도착하면 바로 유카타를 입고 온천으로 가서 가볍게 샤워를 하고 입욕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온천 후에 일본식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를 먹기도 하고 식사 후에 온천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료칸은 노천에서 즐기는 노천 온천과 실내 온천을 갖추고 있어서 경치와 신선한 공기를 함께하는 노천 온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온천은 성분에 따라 유황온천 또는 찰분 온천 등 선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천 이용 시 주의할 사항으로 갑자기 온몸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열이 자극도 크고 수압으로 전신의 혈관이나 폐가 압박받아 심장의 압력이 가해지므로 반신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머리에 젖은 수건을 올려두면 어지러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또 온천욕 중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체내 수분 증발이 높아져 혈액이 응축되기 쉽기 때문에 온천욕을 마친 후 한 잔 두 잔의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하고 온천 후에는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30분 정도 휴식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 온천 여행 시에는 특별하게 지켜줘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때는 절대 밀어서는 안 되며 온천에 들어가기 전에는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수건 등을 탕 안에 넣어서는 안 되며 들어갈 때는 천천히 몸을 담그도록 합니다. 지인들끼리만 이용할 수 있는 가족탕 이용 시에는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면 옷을 벗고 들어가되 부끄러운 관계라면 수영복을 입고 온천을 이용을 하고 수영복을 입고 온천을 하는 것이 제한적인 료칸의 경우
간단한 속옷과 수건으로 감싸고 이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본 여행 시 남녀 혼탕 온천 이용 주의사항입니다. 일본에서 온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일본에는 혼탕 문화가 아직도 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존하는 혼탕은 자연 속에 있는 온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영복은 대부분 금지사항입니다. 특이하게도 타올을 두르고 들어가는 것은 허락이 됩니다. 타올로 된 원피스나 옷도 허락이 됩니다. 바다나 계곡에서 온천을 즐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온천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를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온천 문화가 있으니 바로 혼탕입니다. 혼탕은 남녀가 함께 탕에 들어갈 수 있는 온천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 커플 여행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어 다소 생소하지만 색다른 재미가 가득한 혼탕 온천. 일본의 인기 혼탕 온천부터 지켜야 할 매너와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시가와 현 가나자와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치구치 온천마을은 1400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온천마을입니다. 여성은 바디터올, 남성은 팬츠를 착용하고 입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입구에는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다. 안심하고 혼탕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격입니다. 구로카와 온천은 아소산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20시에서 22시까지는 여성 전용으로 여성만 입욕이 가능합니다. 혼욕탕에서도 일반 온천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입욕 매너는 필수입니다. 탕에 들어가기 전 깨끗하게 샤워를 해야 하며 타올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음주를 비롯해 음식물 섭취를 삼가야 하며 일본의 온천탕은 문신을 한 상태로는 입욕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문신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외국인 여행객들이 일본 온천을 많이 찾기 때문에 문신을 한 외국인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신이 있다면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보다 긴 머리의 고객은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거나 샤워기 등을 쓰고 탕에 들어가야 합니다. 혼탕 이용 시 남성들은 여성이 탕에 들어오려고 할 때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보는 것이 매너입니다. 또한 커플끼리라도 혼탕에서의 지나친 애정행각은 삼가야 하며 건전한 혼탕 문화를 위해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본 여행 시 호텔 예약 주의사항입니다. 직접 예약이나 한국 여행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드물지만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면 환불이나 취소, 변경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호텔 예약 사이트가 직접 판매보다는 호텔과 여행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의 특성상 국내보다 환불에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환불 등의 문의 전화도 어려워 환불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복 결제와 오버부킹, 그리고 예약증과 다른 금액으로 과금 등 피해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객센터가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어 연결이 어렵고 도움도 받기 힘들어 호텔을 호텔 예약 사이트로 예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환불 불가에 대해 시정 광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란의 소지가 있어 초보 여행자가 약관을 잘 살펴보는 회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호텔, 같은 객실이라도 저렴한 가격의 숙박권일수록 환불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결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후불 결제로 호텔에서 중복 결제 등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불 결제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할 수 있어 환불 시 생기는 불이익 방지는 물론 이중으로 부과되는 환전 수수료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 여행 시 신용카드 이용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보안을 위해 해외 카드 가맹점들은 카드 비밀번호인 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핀 번호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 카드에 핀 번호를 적어두는 것은 금물이며 입력 시 타인에게 핀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손으로 입력판을 가리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출국에 앞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행사의 문자, SMS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거래 내역을 즉시 확인하는 방법을 권고합니다. 이어 카드 계좌 번호와 여행할 국가의 비자, 글로벌 고객 지원, 서비스가 케이스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신속하게
긴급 서비스 요청 및 정지 신청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카드는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를 권유할 경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이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 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이 중 한 잔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번째, 일본 여행 시 에어비앤비 숙박 예약 주의사항입니다. 외교부가 일본 여행 시 에어비앤비를 통한 민박집 이용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트위터를 통해 일본 여행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최근 일본 공관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속 조치입니다. 몰래 카메라 피해, 성폭행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모두 일본 후쿠오카입니다. 외교부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민박집 중 상당수는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닙니다. 집주인이나 직원 신원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가맹점 숫자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입니다. 외교부는 민박집 내 낯선 사람과 음주 행위 등 신변 안전에 우려가 될 만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설 이용 중 의심스러운 점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경우 즉시 현지 경찰, 영사콜센터, 우리 공관 등에 연락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대사관 일관을 포함해 지역별로 총 영사관 9곳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여행이 최악의 여행이 되는 순간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작년 국내 언론들 기사에 일본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카 찍힌 한국인이라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공유경제의 한 획을 그었던 에어비앤비가 범법자 한 사람으로 인해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로 믿고 이뤄졌던 만남이 어느새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 돼버렸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장점 속에 숨어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 둘씩 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한 사이 몰카가 찍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수치스럽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6번째, 일본 여행 시 료칸 이용 주의사항입니다. 료칸을 이용 시 주의할 점은 체크인 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호텔에 비해 료칸은 석식이 제공되다 보니 되도록이면 체크인 시간 18시를 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넘을 시에는 료칸에 미리 전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일본 여행 시 도보 여행 주의사항입니다. 일본 여행 시 우선 절대 무단 횡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좌측 통행을 합니다. 일본은 차량과 사람 모두 좌측 통행으로 버스와 택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좌측으로 탑승하여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는 급한 사람들을 위하여 좌측이 아닌 우측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사이 지방만큼은 우측 통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0년 오사카 국제박람회 당시 외국인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우측 통행을 시행했던 것이 시초가 되었다 합니다. 도로도 사람이랑 마주쳤을 때도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계단에서도 왼쪽 좌측 통행입니다. 근데 오사카에서는 에스컬레이터 탈 때 오른쪽에 서야 합니다. 기본적 왼쪽인데 그냥 융통성 있게 걸으면 된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는 오른쪽으로 줄을 서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은 바쁜 사람들을 위해 비워놓으니까 빠르게 걸어 올라갈 게 아니라면 오른쪽에 서주시는 게 좋답니다. 8번째, 일본 여행 시 금연구역 흡연 금지입니다. 정해진 곳이 아닌데 밖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다간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는 곳이 다양하게 존재해 흡연자에게 좋을 것 같으나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한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흡연을 하더라도 일본에서 많이 있는 자판기 앞이나 편의점 앞과 같은 지정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며 자랍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 1,000엔에서 10,000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매우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위에 마련되어 있는 흡연구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일본 여행 시 소란 금지입니다.
지하철을 탈 때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대부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무엇인가를 먹거나 마시는 것도 안 됩니다. 일본인들은 대체로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말하는 편입니다. 너무 크게 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니 가능하면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일본 여행 시 팁 금지입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택시에서 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팁을 받지 않는 일본 문화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일본 여행 시 버스 이용 주의 사항입니다. 일본의 버스는 뒷문으로 승차를 하고 앞문으로 하차합니다. 그래서 뒷문 위쪽을 보면 한자와 영어, 한국어로 출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요금을 내릴 때 결제합니다. 내릴 때 버스기사 옆에 있는 동전 교환기를 이용해서 잔돈으로 바꾸고 잔광판에 표시된 요금에 맞춰서 돈을 내면 됩니다. 만약 교통 패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릴 때 기사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앞문으로 탑승해서 뒷문으로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내릴 동안 기다려주니까 버스가 멈추기 전에 미리 서 있지 않는 게 좋답니다. 지역에 따라 버스 타는 위치가 다릅니다. 오사카, 도쿄 기준입니다. 12번째, 일본 여행 시 택시 이용 주의사항입니다. 일본에는 차선과 운전석의 위치가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승차하는 방향도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똑같이 길거리에서 손을 뻗어서 택시를 잡고 나면 무작정 탑승하려 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 택시는 자동문이어서 우리가 차문 열거나 닫지 않아도 됩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면 탑승하고 내릴 때도 똑같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를 모를 경우에는 납치하는 거 아니냐며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본 택시 요금은 비쌉니다. 택시 탈 때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 요금이 500엔부터 700엔에서 시작합니다. 금택시라고 불릴 만큼 비싼 요금은 서비스와는 별개인 듯합니다. 13번째, 일본 여행 시 식당 이용 주의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제를 할 때 돈을 직원과 손님의 손과 손으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의 계산대, 심지어 택시 안에는 우리나라 은행 창구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트레이, 즉 쟁반이 있습니다. 계산할 돈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직원이 돈을 가져가 계산하고 거스름돈이 있다면 똑같이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계산할 때 불쑥 돈을 내밀면 직원들이 매우 당황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또한 현금을 많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현금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카드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동네 구멍가게에도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일본은 동네 구멍가게를 가거나 이자카야를 가시면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챙기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지하철도 현금밖에 사용이 안 되니 꼭 넉넉히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항상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인원을 말하고 안내해주는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됩니다. 만약 일본어를 모른다면 직원에게 손가락으로 몇 명인지 표시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아무데나 앉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직원이 정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 자리에나 멋대로 앉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식당을 들어가면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주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직원이 직접 자리를 안내해주니까 안내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종업원이 안내해주는 자리에 앉았다면 이제 주문을 할 차례입니다. 일본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메뉴판을 보며 천천히 고르고 싶은데 종업원이 계속 옆에 서 있어서 부담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본 식당에서는 마실 것을 먼저 시키는 것이 예의입니다. 술이나 음료 등을 먼저 주문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직원이 다시 와서 메인 메뉴 주문을 받습니다. 만약 음료를 시키지 않을 계획이라면 조금 있다가 주문할게요. 라는 뜻으로 스코시 시테카라 주문시마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밑반찬을 더 달라고 말하면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본은 단무지 하나를 시켜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삭막하고 정이 말라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인 종신의 의도로 한다고 하니 무턱대고 반찬을 리필 했다간 생가게의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무료 제공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으니 해외여행 시 꼭 그 나라들의 기본 정보와 생활 습관 등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식당이 이렇다고 하니 중요한 일본 여행 주의사항이랍니다. 14번째, 일본 여행 시 신사 투어 주의사항입니다. 어느 신사를 가든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약수터 같은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같기도 하고 약수터 같기도 한 이곳은 테미지야입니다. 테미지야는 신사에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전에 손과 입을 씻는 공간입니다. 기도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긴국자처럼 생긴 바가지로 오른손으로 물을 떠서 왼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바가지를 왼손으로 쥐어서 오른손을 씻고 다시 오른손으로 잡아서 왼손에 물을 받아서 입을 헹구고 물을 뱉습니다. 물을 뱉을 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입을 가리고 뱉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가지를 사용할 뒷사람을 위해 바가지를 수직으로 틀어 물이 손잡이로 흘러가게끔 해서 손잡이까지 씻습니다. 15번째, 일본 여행 시 전기 제품 주의사항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자제품을 일본에서 사용하는 건 어렵답니다. 일명 돼지코라고 하는 변압기를 꼭 챙겨가는 게 일본 여행을 할 때 편리합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챙겨가야 핸드폰도 충전하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게 좋답니다. 하지만 꿀팁!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어댑터를 쉽게 살 수도 있고 여행사를 끼고 간다면 접수할 때 사은품으로 달라고 하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알뜰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일본 여행 시 쇼핑 시 주의사항입니다. 한국은 밤 8시에서 9시에도 지방이나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활동이 많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가게가 8시에서 9시면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즉, 가게들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마감을 합니다. 물론 도톤보리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만약 어느 한 가게를 생각하시고 방문을 하신다면 인터넷에서 본 가게의 영업시간을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17번째, 일본 여행 시 지하철 이용 주의사항입니다. 일본 지하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하나 다릅니다. 일본 지하철 노선 중에는 일부 여성 전용 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분일 경우 바닥에 핑크색 마크가 보인다면 다른 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실 여성 전용 칸의 경우 이용 노선이나 이용 시간 등을 볼 때 탈 일이 많지 않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숙지해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가방을 뒤로 매는 분들도 존재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앞으로 매거나 발밑에 두어야 티켓을 지킵니다. 물론 지인과 떠드는 분들이 존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핸드폰 사용은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이어폰 이용이 좋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하철은 우리나라와 달리 환승 제도가 완전 별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발지에서 찍고 도착지에서 찍으면 끝나거나 목적지를 정하면 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목적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엔화로 목적지까지의 가격을 기반으로 결제됩니다. 추가적으로 환승이라고 하지만 밖으로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8번째, 일본 여행 시 사진 촬영 주의사항입니다. 사진 촬영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게나 인물을 찍으실 때는 주인 또는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당 음식을 찍으려 하더라도 가능하면 점원에게 물어본 후 찍으셔야 합니다. 괜히 막 찍다가 걸리면 욕을 먹거나 심하면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9번째, 일본 여행 시 주의사항 기타입니다. 일본 지역의 경우 절도 사건이 전체 형법범 중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우리 국민 관광객이 일본 여행 시 날치기나 소매치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홋카이도 지역에선 계곡 등 깊은 지역 여행 시 곰이 자주 출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장시간의 산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도쿄를 비롯한 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 지역 관광 또는 체류 시에는 언제나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번째, 일본 여행 시 유의해야 할 지역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 반경 30km 이내 및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적색경보가, 후쿠시마현에 대해서는 남색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은 가능하면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21번째, 일본 여행 시 호객 행위 주의사항입니다. 일본은 여기저기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요즘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길거리 호객 행위입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의외로 술 한잔 하고 걸어가다 말 걸어서 따라갔다가 눈탱이 맞는 분들 있습니다. 특히 심한 곳은 도쿄는 신주쿠 가부키초, 오사카 남바 등입니다. 무료 안내소라는 곳도 가지 마세요. 요즘은 한국어로 호객 행위를 합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도 나오고 포스터까지 붙어 있답니다. 낮에는 별로 없는데 저녁만 되면 어디서 기어 나오는지 기승을 부린답니다. 호객 행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주쿠 가부키초 등 도쿄 지역 유흥가 일대 호객 행위꾼들에 의한 술값 바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다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과다 청구하거나 신용카드로 몰래 결제한다고 합니다. 술값 과다 청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건장한 남자들을 내세워 협박함으로써 단념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쿄 가부키초 일대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 행위꾼들의 호객 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2번째, 일본 여행 시 공항 이용 주의사항입니다. 국제 마약 조직들이 일본 내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여행용 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받아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비를 지불한다고 하여 해외 시설 견학을 겸한 관광에 동행시킨 후 기념 선물이라며 겁내받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성제 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적발 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